잊지 마세요. 이빨을 닦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20분 이상 닦으면 낭비입니다. 물론 아직은 핸드폰을 놓지는 못할 거야 아마 서연이가. 하지만 핸드폰 가지고 20분 넘게 하면 낭비입니다. 그 안에 끝내야 돼. 그렇죠? 한 15분 하는데 20분 넘어갔으면 낭비입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반드시 기록하시라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시라고요. 계획을 해서 핸드폰 하시다가 계획하시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계획을 반드시 적어서 20분 단위로,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무슨 공부하겠다. 중간에 어떻습니까? 잠깐 쉬는 건 좋은데 20분을 쉬시면 낭비고요. 15분을 쉬시면 낭비가 아니거든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알겠습니까? 돌아와서 다시 공부 시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플랫, 제가 짰던 계획표거든요. 이렇게 짜면 치밀하게 짜입니다. 쉬는 휴식 시간도 어떻습니까? 2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20분 넘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낭비가 되니까. 그 시간표를 짜셔서 월, 화, 수, 목, 금, 토 쭉 짜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짜보세요. 꼭 한 주 동안 짜셔서, 왜냐면 짜놓으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일요일 시간표 있겠죠. 왜 일요일 기상 시간에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한번 일요일 어떻게 할 건지 가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쓰이는 방법대로 짜시면 됩니다. 플랜 D는 있습니다. 11쪽이면 플랜 D 있죠. 이거라도 건지자. 공부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서연은 많으면 안 된다. 공부하기 진짜 싫은 날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날은 어떻게 할지 한번 써보세요. 늦게 일어나는 날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날은 몇 시에, 최소한 몇 시에 일어날 것이며, 내 경험상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기 싫은 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날 내버려 둬버리면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어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날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짜시는 겁니다. 변수가 없이 만드시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변수가 없고요.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늦게 일어나는 날 변수 없게 만들어주시면 일주일이 타이트하게 흘러갑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적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뭐합니까? 자기 전 7분 전에 하는 일입니다. 앞에 계획은 이미 계획 짜진 것이고요. 여러분이 12쪽, 13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한 공부의 특징, 영어는 어떤 공부를 했는가? 자, 첫째는 진도. 내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어때?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가? 진도를 적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영어 근육이라고 있어요. 영어 근육은 잠깐 또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는 뭡니까? 근육이거든요. 수학하고 다. 수학은 내공이에요. 탄탄한 내공이라면 영어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두 지문은 나가요. 하루에 두 지문씩은 어떻습니까? 독해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문법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두 지문씩은 차근차근 어떻습니까? 제가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두 지문씩 나가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두 지문씩 나가면 한 달 60지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지문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영어가 익숙해져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추억 만들기 단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10분, 15분 언제 이렇게 적어보시고 다른 거 마찬가지 영어 아니면 수학도 언어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 공부의 특징들을 어떻습니까? 적으시면서 옆에다가 공부 내용을 뭐 했는지 1회차만 했는지 복습 2회차도 했는지 솔루션 얼마인지 적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한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한 것인지 혹시 이 중에서 다른 건 없지만 낭비한 시간을 어디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낭비한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각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낭비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를 위한 어떻습니까? 한 일을 체크하게 되는데 낭비 시간 체크를 위해서 왼쪽에 낭비 시간이 있으면 낭비 쓰시고 어떻습니까? 확인하시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 제일 마지막 장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결산표가 있습니다. 66쪽에 결산표 보이시죠? 여기다 적는 건데 일주일차 월요일이었습니까? 월요일 어때? D-Day 적어보세요. 언제까지 할 건지. 그렇죠? 여러분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것이 매일 할 수는 또 학교 가기 시작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써요. 그렇죠? 학교 가기 시작하면 또 이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을 정해서 알죠? 그렇죠? 재미도 그렇고 학교 가는 날 정해서 그날을 D-Day로 잡고 오늘은 D-Day 며칠 전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날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D-Day 며칠이다. 뭐 D30일이다. 뭐 D18일이다. 학교 가기 전까지 계약 가기 전까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기상시간 적어보시고 공시, 공부 시작하는 시간 적어보시고 공만, 공부 끝나는 시간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낭비 시간. 그 중에서 아까 봤더니 오늘 하루 낭비를 몇 시간 했어? 그죠? 취침 시간 적어서 어떻습니까? 그죠? 전체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순공 시간이나 순 공부하는 시간 적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순 공부 시간 몇 시간이고 낭비 시간 어떻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비부에 체크해서 오늘 끝냈어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루 결산이 되는 겁니다. 숙달 되면 이게 7분 안에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7분 안에 끝내시고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번 달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이렇게 쓰시면서 매일매일 적으시고요. 일요일까지 적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확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다 점검하고 확인해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점심 먹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오케이. 결국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점검이 돼야 어떻습니까?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